504페이지 하단에 건폐율 제한 의의가 있지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입으로 구사를 해야 돼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자, 첫째 나온 게 무슨 면적? 아니,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됐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용적률 보세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의? 연면적의 개념이다, 비율이다 라고. 거기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이라는 거 나오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지?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고? 대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고? 법으로 정해줘야 되죠. 정해줘야지. 대지 면적이란, 건축 면적이란, 연면적이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대로 전국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건축 면적의 비율, 대지, 건폐율 70% 준주고 그러죠? 70%란 대지 면적의 어딜 기준으로 70%냐? 법을 딱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딜 보냐면은 그 밑에 큰 2번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구체적 기준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1번 객관식 나온 표현 하나 봅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을 볼게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법 77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기준에 의한다라고 됐죠. 그 77조가 우리 배운 거 이거잖아요. 50, 50, 60, 60, 50, 98, 78, 777, 222. 그놈이죠, 그놈. 그 다음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줄쳐요. 이 법에서라고 됐죠.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건축법이지.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동그라미 또는 강화 동그라미 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라고 됐죠. 용적률도 한번 볼게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즉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법 78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그거이 바로 이거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500, 1500, 1300, 900, 1100 그거 우리 배운 거 있죠?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면서 다만 또 줄쳐요.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있잖아요. 일반적 기준은 국토법에서 배우잖아요. 자, 우리 책 어디를 보냐면은 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하단에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 양태라고 있나요? 그 77조, 78조 있잖아요. 에 따라서 오른쪽에 박스 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는 여기에 맞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국토계획법 이 기준에 의하는데 아까 건축법에서 이 기준을 완화도 하고 강화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기준인데 저 505페이지 가면 505페이지 하단에서 건축법으로 그 기준을 완화도 되고 강화해도 된다 이 말이요. 법적 근거를 줬다니까. 그래서 건축법은 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낸 거예요.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법이 그리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으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건축법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도 되고 강화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봐요. 칠판 보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니까 대지 면적은 어떻게 하지? 건축 면적은, 연면적은 법이 만들어져 있겠지요.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세상 있잖아요. 외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외물이 이런 거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담담했다니까 마음에 파도가 없어요. 넘기니까 이렇게 돼.
그때부터 벌써 마음이 잡히는 거야. 이걸 하라고 나한테 말이 돼? 그러면서 속으로는 벌써 네 백날에도 나는 뭐 안 해나겠다. 잡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 수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자, 대지 면적 줄치고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뭐 깔끔하네. 별거 아니네요. 그런데 아까 왜 건축선 제한 받는 경우 있지요. 소유업이 미달해가지고 일정 거리 후퇴하는 경우 있지요. 그럴 때는 후퇴된 부분은 대지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빼고 해야 돼요. 그거 말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니어는 건축 면적이 있네요. 그럼 이제 자, 우리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 준7이 70%니까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이 70% 넘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럼 그 건축 면적은 어떻게 하지? 법을 준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외벽 있죠, 외벽. 외벽, 그 다음 가로치고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에 뭘 말하고?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이 문장을 외워야 된다니까요.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중앙선. 그러면 안 돼요. 호남선, 중앙선, 중심선, 수평, 투영한 면적으로. 자, 야, 이제 그림 그려서 얘기 그 시기 하겠어요? 그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공법을 강의하려면 그림 참 잘 그리면 도움 많이 되는데 진짜 그림도 못 그리고 이거 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지가 100평이라고 쳐요. 100평이다.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아닙니까? 아까 했잖아요. 연면적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야죠.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또. 연면적 다 있어요, 우리 법은. 다음 페이지에 연면적도 있지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다면, 연면적을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바닥 면적이 필요하네, 그려. 그러죠? 좀 바닥 면적도 나오고, 바닥 면적도 있고, 건축 면적도 있고, 그러죠?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해요, 제외해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런 낯설은 표정들을 지으면 연면적은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죠?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봐요. 그렇지. 그 옆에 용적률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 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면적하고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있죠. 초고층 건축물의 비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할 때 넣어 빼. 특히 지하층, 지상층이라도 왜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있죠. 부속 용도로. 그 두 가지는 특히 중요해요. 용적률 계산할 때 야들은 넣어 빼고 나머지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그죠? 그 다음에 이 연면적이 대지에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용적률. 자,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 그러지요. 이렇게 탁탁탁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 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바닥 면적 나오겠지? 다시 앞으로 가요. 좀 전에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앙선이 아니라고. 중심선이라고. 비 내리는 중앙선, 남행열차에 그거 말고. 중앙선 기차 있어요. 경부선, 호남선, 중심선, 수평, 투영한 면적. 자, 그러면 100평이면 이 땅의 최대 건축 면적은 50% 넘지 말라고.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땅의 100% 땅 면적만큼 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어 이렇게 지을 때 좀 크게 지어야지. 뭐 보이지도 않을 텐데. 대지 100평이면 자, 건축 면적을 자, 요렇게 외벽이 있을까? 외벽. 자, 그러면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또 중앙이라네. 또 하다 그러면 중앙은 일부러 그런 거죠. 웃자고. 거의 고의가 아니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요 수평투영 위에서 내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수평투영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 콘크리트 외벽 건물이면 외벽의 두께가 이렇게 있다. 외벽이 이게 위에서 딱 내려다 봤으니까 외벽 두께가 30cm면 15cm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가로 세로한 요 면적이 바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그러니까 이제 대지 100평이면 건축 면적이 50% 차지한다는 할 때 50평이라는 것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싼 이 면적이 50% 넘지 마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외벽 두께가 30cm면 15cm까지는 포함되고 15cm는 포함하지 않는다. 외벽의 내부선, 중심선, 외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법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주택법은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가로, 세로, 수평, 투영한 면적을 건축 면적. 자,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지요. 네 군데 기둥 설치해가지고 외벽 없이 지붕 설치한 건물 있잖아요. 이때는 건축 면적 나와야 건폐율 적용할 거 아니야? 외벽이 없으니 외벽의 중심선이란 말 못 쓰지. 그때 외곽 기둥이죠, 기둥. 기둥의 무슨 선? 그렇지. 요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요 가로 세로한 요 면적을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자꾸 떠들어야 되는 거라. 건축 면적. 오케이? 건축 면적은 모든 건축물에서 하나만 나옵니다. 바닥 면적은 층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또 건축물 지을 때 대지가 100평이고 자, 1층, 2층, 3층짜리 건물 짓는다 쳐요. 이렇게 외벽이 있겠죠. 이렇게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자, 1층, 2층, 3층.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몇 개? 3개가 나오지.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아니요. 자, 1층 바닥 면적도 외벽의 중심선 수평 투영하거든. 그러면 이제 1층 바닥 면적이 50평, 2층 바닥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30평, 3층 바닥 똑같이 나오겠지. 20평 이라고 쳐요. 자, 그럼 연면적은 몇 평? 100평. 그러죠. 그럼 용적률 100% 안 넘었지. 그러죠. 자, 바닥 면적이 몇 개? 3개. 합쳐서 이걸 뭐라고? 연면적. 그럼 이 건축물에 건폐율 적용해야 될 거 아니요? 건폐율 적용의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거든. 그러니까 1층 바닥 면적 있죠. 야가 건축 면적 되는 거예요. 100평. 그죠? 여기에 대지 면적이 50% 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되는 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자, 1층, 2층, 3층 위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외벽 있다 치면 자, 야가 20평, 야가 30평, 야가 50평이다. 그럼 바닥 면적 3개 아니요? 합쳐서 뭐라고? 연면적. 자, 그러면서 얘 건축 면적은 몇 평? 이것이 건축 면적 되는 거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러죠? 100평이지. 3층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건축물의 가장 넓은 부분이 건축 면적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얘는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거의 기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니까. 바닥 면적은 층별로 나오잖아요.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모든 건축물에 하나만 나오겠지요. 자, 건축 면적은 다시 한번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싼 수평. 이 부분에서 자꾸 중앙선 나옵니다.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우리 밤새워도 될 것 같아요. 밤새워서 누군가 계속 중앙선. 그래서 대지 면적에 차지하는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건폐율. 기본적인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 면적 나왔죠? 자, 이럴 때 2층짜리 건축 면적 50평, 각층 바닥 면적 50평으로 2층으로 연면적 100평 지었죠? 그럼 이때 요 건축물에 어디 갔어 이거? 지붕을 설치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지붕을 설치한다고 쳐 이렇게. 아, 그림이 좀 뽀다고 나잖아요? 뭐가 나요, 나기를. 그래도 그런 말하면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자, 그러면 처마나 차양이 외벽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건축 면적 건폐율 적용할 때 처마 끝을 기준으로 70% 적용할런지, 그러죠? 이때도 외벽의 중심인지 가운데 할지 또 논란되겠지요. 그래서 처마 차양 등이 외벽 바깥으로 나왔죠. 그럼 처마 끝에서 1m 후퇴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 면적 포함해버려. 그리고 외벽 중심에서 처마가 1m만 나왔다 쳐. 끝에서 1m 후퇴하면 0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론은 처마 차양 등은 몇 미터까지는 나와도 된다. 그렇지, 그 얘기예요. 한옥으로 짓지요. 걔는 2m까지 나와도 돼요.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거 설치할 거 아니야, 외벽에 붙여서. 그 가림막 같은 것들은 2m. 축사 같은 거 있지요. 걔는 3m. 사찰이 4m까지 나와도 돼요. 자, 그래 시험용은 딱 안 나오니까 자, 처마 차양 등은 몇 미터까지 나오는 게 괜찮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동그라미 다음 니은의 건축 면적 있죠? 개념에 넣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기준에 따라서 한정한다. A. 처마 차양 나오죠? 부연 무시하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은. 말이 없네. 어렵다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가만 잡아. 점점점점 있지요. 첫 번째 점은 자 보라색만 봐요. 전통 사찰 있지요. 처마 차양 몇 미터? 4m 이하까지 나와도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축사는 3m, 한옥은 2m, 충전시설 2m, 그 밖의 건축물은. 자, 결론 시험은 1m만 외우면 돼요. 처마 차양이 외벽 바깥으로 몇 미터까지만 나오면 1m 부분은 건축면적 포함하지 않아. 만약에 처마나 차양이 1.5m 나왔지요. 그러면 끝에서 1m 후퇴하면 0.5 남죠. 그 면적이 바로 건축면적 돼버려요. 그럼 누가 그렇게 설치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처마 차양 나오면 몇 미터까지 봐준다. 건축면적 계산할 때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 쫙 넘어가다가 동그라미 C번 넘어가면 안 돼. 참 밑으로 가다가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놓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 있지요. 그거 이제 체크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지었잖아요. 지표면에서부터 1m 부분이 있고 높이 이하로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연탄 창고 같은 거. 여기 한 3평 된다 쳐. 요 70cm 높이로 1m 이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건축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축 면적 나오면 숫자 나올 때 보세요. 처마 등의 바깥으로 나오는 거 몇 미터까지 봐주고 1m, 밑에서부터도 1m까지 봐준다. 1m, 1m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중간에 바닥 면적 있나요? 야는 또 뭐라 하냐? 건축물에 각층이란 말 나왔죠. 봐요. 바닥 면적 구할 때 보세요. 각층이란 말 나오지 않았어요? 1층에 바닥 면적, 2층에 바닥 면적, 3층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에 각층별로 바닥 면적 구하라고.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역시 기준은 똑같아.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런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B, C, D, E까지 묶어 놓으셔야 돼요. A, B, C, D, E 5개 있죠. 아들은 뭐 좀 자주 나와요. 주로 이제 이쪽 건 바닥 면적이 주로 나오거든요. A 볼게요.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를 1미터 동그라미 하고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한다. 문장 표현이, 법조문 표현이 만들어진 건물 있죠, 건물의 그림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묘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래죠. 그래 됐잖아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래요. 건축물에 이거 줄 처음이에요? A, B는 줄 쳐졌고 C, D 이런 거. 오케이. A는 처음이네요. 바닥 면적이 0인 건물도 있을까요? 빵, 제로? 바닥 면적이 0도 있을까? 이게 건축사 시험하고 우리 예전에 한번 언급된 표현인데 일단 잘 모르겠다. 지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조형물 같은 거 보면 콘크리트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투포한 막 던지는 막 그림 조형해 놨다고.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고. 도대체 어딜 벽 기둥으로 해야 되겠냐고. 이 캔티레버식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건물 짓는 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디 가면 있잖아요. 이거 바닥 면적 어떡하냐 이 말이지. 그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 후퇴하고 이 나머지 부분이 바닥 면적 되는 거예요. 지붕 끝에서 얼마씩 후퇴하라고? 1m. 나머지 부분이 바닥 면적. 그러면 예를 한번 해보면, 예를 위에서 내려다 본단 말이야. 수평 투영했으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해요. 이렇게 위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10m, 요 변의 길이가 가로 세로 10m라고 해요. 야는 바닥 면적이 얼마짜리일까? 고뇌하는 흔적도 없어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 후퇴하라고? 1m. 얘도 1m, 얘도 1m, 얘도 1m 후퇴한 남는 부분이 바로 무슨 면적? 바닥 면적 되는 거야. 그래서 10m였죠. 1, 8m네. 10m, 1, 8m지. 88이 64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2m, 야도 2m면 1 들어왔으니까 바닥 면적이 0도 가능하다 이 말. 바닥 면적이 0인 건축물도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아니 그림 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바닥 면적이 0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잘 나오는 것.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이 노대 나오죠. 노대. 아파트 발코니를 일본식 용어로 노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 여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가로 건너뛰고 노대 등이 접하는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몇 미터를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곱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그 얘기예요. 몇 미터를? 1.5m를. 이게 참. 그러면 여러분 객관식은 이제 그대로 나오거든. 문장 그대로 나오고 1.5만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 아파트에 발코니 있어 없어요? 발코니가 외벽으로 바깥에 튀어나왔잖아요. 그 다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설치되어 있고 1.2m 높이로. 발코니가 외벽 중심에서 1.5m만 나오면 발코니 면적이 있죠. 그거 가는 바닥 면적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연면적 즉 용적률을 빼주겠다 이 말이요. 노대 아파트 발코니가 2m 나왔어. 그러면 1.5 뺀 50cm 부분 있지요. 그거는 바닥 면적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코니는 외벽 중심에서 1.5m 이하만 나오게 설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코니 노대 나오면 몇 미터만 외우면 된다. 1.5. 2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1.5요? 10번
필로티는 우리 잘 아니까.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 등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여러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말의 의미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해요? 연면적 아니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용적률과 무관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많을수록 유리하지.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러죠? 자, 필로티가 뭔지 알잖아요, 이제. 그래도 뭐. 그래, 요새 뭐 화재 나고 지진 날 때 또 필로티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만 기사 보니까. 공동주택 짓거나 상가시설 이런 거 다 지을 때도 요새는 지상 1층 있죠. 분양 잘 안 된다니까. 또 사실 지상 1층이 불편하긴 해요. 오다 가다 다 보잖아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상 커튼 쳐놔야 돼요. 비 쫙 오면 그거 다 튀어서 그냥 그 베란다로 다 들어오고 깨구리도 너무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아니 왜요? 아니 서울특별시 말고 좀만 외곽 가면 깨구리만 나오간 각종 눈구렁이부터 시작 뱀들 다 나오고. 걔가 왜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지상층을 기둥만 설치해가지고 그러죠. 필로티로 그러죠. 주차장으로 쓰고 공중에 통행으로 쓴다고. 그럼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면적이 100평이면 연면적 구할 때 빼고 나머지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권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장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포함 안 합니다. 자, D번 제일 중요한 승강기탑, 계단탑 이런 말 나오죠. 뭔 탑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 탑이 다보탑 그런 거 아니에요? 탑 하면 꼭 다보탑, 스카탑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승강기탑. 여러분요. 자, 보세요.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상인 건물은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둬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보면, 자,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잖아요. 옥상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왜 외벽으로 줄 타고 가려고요?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됐든지 계단 올라가 가지고 보세요. 건물 지을 때 자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죠. 이제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피고 내려오잖아요. 요걸 계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됐잖아요. 옥상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도 있다니까. 띵동 여기 엘리베이터 도착했죠.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피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승강기 탑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것도 요 면적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면적.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용적률 산정할 때. 아니 이것도 그림 그려야 되나 이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나오죠. 다락. 야, 다락은 층고가 몇 미터? 1.5m. 경사지붕 형태라면 1.8m 이하의 다락이라든가 건축물 외부 내부에 설치하는 꿀뚝, 더스트, 수트, 설비 덕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좀 먼지 나가는 이런 툭 튀어나온 거 설치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저 끝에 옥상 5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이런 말 나오죠. 기름 탱크 등등등 해서 다음 끝에 이러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자 4평짜리라고 해도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하니까 연면적은 다 빠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는 주의할 점 다락 있네. 다락이죠. 다락. 복층형이라고 광고하는 거 있죠. 우리 오피스를 광고할 때 그 다락 설치한 거예요. 여기에 이 규정으로 그런 거예요. 저 오피스를 분양할 때 다락 설치했다. 그럼 다락 올라가면 다락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사다리 설치해서 올라가잖아요. 허리 구부려요? 허리 펴요? 허리 핀 사람도 있어요. 맨발로 서면 150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뭐더라 허리 구부려요. 같은 사람이 그냥 피지? 구부릴 것도 없구만. 다락을 설치할 때 다락 4평 설치했죠.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로 설치했으면
4평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에 빼준다는 얘기예요. 공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다락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락은 1.6, 1.7m로 설치하면 안 되지. 그러면 1.7m 높이로 설치해버리면 4평은 바닥 면적 포함되니까 용적률이 포함돼 버려요. 누가 설치해요? 안 하지. 그래서 다락은 층고 몇 미터 이하로 지을 때만 1.5m.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면 허리 구부려야 되는데 내가 148인데 안 구부려도 된다더라. 그럼 돼요? 근데 경사지붕 형태라고 나오죠. 경사지붕 형태다.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지붕을 이렇게 평지붕으로 하지만 경사지붕으로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다락 설치하잖아 이렇게. 그럼 평균 층고 1.8m거든요. 요 기출문제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자, 다락을 설치할 때 맨 위에 층에 꼭대기에 경사지붕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락 설치할 때는 1.5가 아니고 1.8m 이하 높이로 설치할 때는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는 다락 1.5 외워놓으셔요. 자,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등등등 해가지고 얘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다락 설치가 나왔다. 1.5m 이하라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까지.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안에 지상층에 설치한 외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 있잖아요. 야들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연면적 계산할 때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한 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연면적 나오죠. 자, 연면적이 뭐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때 지하층은 넣어요 빼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요.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하고 지상층이라도 주차형으로 쓰는 부분은 용적률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면적 나왔죠.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면적? 대지 면적, 그 다음이 건축 면적, 그 다음이 바닥 면적이 먼저 나왔네. 바닥 면적, 마지막으로 연면적. 그러면 이게 이제 익숙하고 다음 달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하고 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하고 보면 이제 문제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점수 안 나온다고 그냥 초조할 거 없다는 거 사실은요. 아직도 긴 시간 남았으니까. 자, 지금부터 높이 나오죠. 높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건축물의 높이 나오죠.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어디까지?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는데 단 건축물이 1층 전체에 필로티 나오죠. 필로티 다음 줄 끝에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 말이 어려운지. 자, 높이라고 할 때는 보세요. 자, 지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럼 필로티의 높이를 뺀 여기서부터가 높이가 된다 이 말이요. 만약에 30m 높이로만 지으세요 했잖아요. 필로티가 5m 높이로 설치하면 얘는 빼고 30m니까 실제는 35m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는 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되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미음 층수 있나요? 미음 층수 높이가 아니에요.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 또 나옵니다.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동그라미 8분의 1 나오죠. 다음 줄 끝에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 옥탑 등이 나왔지요. 걔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옥탑 등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이 100평이에요. 자, 아까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설치했지요. 옥탑 면적이 20평이요. 그러면 건축 면적 100평이고 옥탑 면적 20평이죠. 야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넘어 안 넘어요?
자, 유치원생들한테 똑같은 피자 2판을 시켜놓고 5쪼가리 내고 8쪼가리 냈어요. 예. 자, 5쪼가리 중에 하나 먹을래? 8쪼가리 중에 하나 먹을래? 그럼 어디 먹을 것 같아요? 5쪼가리 중에 하나가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8분의 1보다 5분의 1 크잖아요. 그러면 야가 건축면적이 5분의 1이잖아. 20평이니까. 그러면 야는 건축면적 8분의 1 넘어 안 넘어? 넘잖아요. 그러면 야는 청소에 넣어 빼? 넣는다고. 옥탑등이 청소에 산입 안 하는데 건축면적 8분의 1 넘어버리면 청소에 산입을 한다 이 말이요. 야가 10평이라고 쳐요. 에? 10분의 1이네. 야는 청소에 산정해 안 해? 안 해. 그 얘기네. 지하층 청소에 산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지하층이 뭔데요? 끝끝내 맞아 말하지 못했다. 끝끝내 마칠 때까지 나는 지하층을 말하지 못하고 왔다. 30번 얘기했는데도 나는 말 못했다. 내 고집 알아준다. 일단 지하층은 청소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또 계속 갑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청소 산정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야, 이게 이제 이런 게 왜 성당, 교회 건물 같은 거 있지요? 와, 이거 좀 저런 뭐 좀 덜한데 참 머릿속에는 진짜 멋있는 저 쾰른 성당에 들어가 있거든요. 독일에 쾰른, 스페인에 뭐 그 성당들은 600년에 걸쳐 짓습니다. 성당 하나 짓는 600년, 400년 걸립니다. 이제 설계하는데 100년 걸리고 막 짓는데 600년 걸리고 지금도 짓고 있고 우리나라 3년이면 짓습니다. 그런 규모는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그런 거 남들 걸리 600년 우리는 3년이면 지어요. 그리고 금방 무너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당 건물을 그 복잡함을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성당이 무지하게 높아요. 60m 높이로. 근데 성당은 층의 구분이 없잖아요. 통으로 돼서 예배를 보니까 쭉쭉 해서 총정하게 말이에요. 층의 구분이 없는 건물은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청소를 계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청소가 다른 경우란 말 나오죠. 얘는 그중 가장 많은 건축물에 청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 다양하게 나온다니까 건축물은. 자, 건물 지을 때 말이야 이렇게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짓는단 말이야.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 한 건물인데 A 부분, B 부분, C 부분 다르잖아요. 청수가. 그러면 가장 많은 건물 청소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얘가 15층, 10층, 5층이면 몇 층짜리? 15층짜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건물을 짓다가 1층, 2층, 3층 막아가지고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야가 볼 때는 6층, 야는 4층짜리잖아요. 이게 한 층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몇 층짜리를 본다? 6층, 많은 층수를 본다. 이 부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이제 510페이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넘기니까 기억도 없는데 표시는 엄청 된 대지 분할 제한. 그러죠? 이것도 참 자주 나오는데 해당 용도 지역 대지 분할 검지 보세요.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해당 용도 지역 규모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가로치고 법제 몇 조? 57조 제1항. 57조 제1항.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국토법 할 때 나온 기억나요? 국토법 가는 순간 이거 메모 다 대놨는데 건축법 510페이지라고 막 쓰고 난리 났었거든요. 자, 박스 보니까 주거지역 얼마래요? 60제곱미터는 평으로 몇 평? 그것도 썼는갑네 또. 자,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최저가 몇 프로? 이제 대화가 막 좀 되는 것 같잖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50%, 60%, 70%니까 주거지역은 최저 건폐율이 최저가 50, 최대는 70. 그러면 주거지역의 땅이
18평이 안 되는 땅이 생기기 시작하면 15평, 12평짜리 생기기 시작하면 건폐로 50% 적용하면 6평짜리, 4평짜리 건물 짓잖아요. 좀 그렇다는 얘기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는 대지 분할을 하더라도 아무리 잘게 분할해도 최소 얼마 이상 60 이상 돼야 되지 그거보다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업, 공업지역은 얼마? 150, 녹지는 200. 근데 이 녹지지역이라 안 하고 자연 녹지라고 얘기한다니까. 준주거, 일반 주거, 일반 상업 같은 말이요. 일반 상업지역은 대지 분할할 때 최소 면적 얼마? 150. 자연 녹지는? 자, 준주거지역은? 준공업지역은? 이렇게 물으면 공업지역 물을 때가 완전 다른가 봐요. 자, 공업지역 대지 분할할 때 최소 얼마? 150. 상업지역 150. 주거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에도 용도 지정 안 된 땅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는 60. 자, 여러분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다. 주거지역에 토지거래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기준면적 얼마 초과하는 거래할 때?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공업지역은? 이거 안 배웠어요? 이거 중개사법 시간에 꼭 2개 나오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하고 선매? 누가 허가구역 지정한지는 알아요? 허가는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는 뭘 기재할까? 어이, 중개사법상 요새 신경 안 쓰네. 애정이 식었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이런 걸 기억을 못하네. 큰일 났네. 오래된 거예요, 배운지? 법령을 먼저 해요, 실무를 먼저 해요? 뭐가 법령인지 실무인지도 모르고 막 중개사법. 토지거래 허가가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기준면적 땅 초과는 기준면적 있죠? 주거지역인 180이거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00. 18이 쭉쭉 빵빵 이렇게 외우는 것 같은데 18, 2 쭉쭉 빵빵. 18이 이거요. 2 쭉쭉 쭉쭉 빵빵. 지난주에 한 거요? 근데 6개월 된 듯한 표정이요. 주거지역에 허가구역이 묶여버리면 180 초과하는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거든. 55평이에요. 그러면 30평, 20평 정도는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 허가 안 받아도 돼요. 180 초과하는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데 180 초과하는 땅을 증여받을 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구궁 증여. 허가구역 안에 기준면적 초과한 땅 경매 받을 때 허가 받아 안 받아요? 경매. 농취증하고 헷갈린다니까요.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농지 거래할 때 면적 얼마 초과할 때 토지 거래가 받을까? 임야는 1000, 농지가 500. 자, 농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 허가 받은 사람은 농취증을 별도로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낼까 안 낼까? 들은 적은 있죠, 지난주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농사 짓는다는 걸 입증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받았죠? 농취증 안 내도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증여받는다는 얘기는 대가가 없지요.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든 허가 대상이 아니요. 아닙니다.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경매받을 때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지는 증여받을 때 농취증 내야 안 내요? 냅니다. 경매받을 때도 내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일단 얘는 대지 분할하는 거예요. 토지거래가 알아서 죽 쓰시고. 자, 왜요? 틀려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내일 모레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보니까 중개사법 나왔더만 토지거래가 선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걔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법에서 20년 가르쳐서 내가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 주제가 바로 토지거래가 선매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무조건 내는 겁니다. 중개사법으로 이사 갔거든요. 걔가 구박 많이 받네.
그래 사랑받던 토지거래허가가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 고생하네. 중개사법생한테 갔더니 대우를 안 해주잖아요. 무조건 나오는 게 토지거래허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인지 토지 대지 분할할 때 기준 면적인지 정확하게 두 개 외워놓으셔야 된다니까. 자, 건축법에서 대지 분할할 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 면적보다 작은 분할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용도가 없는 곳 60 이상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면적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512페이지 높이 제한 있나요? 자, 됐어요 이제. 518페이지만 가세요. 높이 제한 뭐 이거 했다간 또 집 못 찾아갈 것 같아서. 518페이지에 승강기 있나요? 한번 보세요. 이제 엘리베이터. 자, 승강기 몇 층 이상? 어디에 31층도 아니요. 31m지. 자, 맨 위에 봐요. 승강기 몇 층 이상?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층 이상 건축할 때 엘리베이터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업자 알아야 돼요. 잘 봐봐요. 건물 댕길 때 6층짜리 건물이 없어. 잘 없어요. 아예 5층에서 멈춰버려요. 엘리베이터 안 둬도 되거든요. 6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둬야 되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6층을 넘어갈 때는 차라리 7, 8층 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둬야 되니까. 그래서 6층 이상일 때 승강기 둡니다. 그리고 연면적 얼마? 2층. 우리 건물은 6층 이상이죠. 엘리베이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2대나 있다니까. 그러죠? 왜요? 자랑하고 싶어 그래요. 2대나 있는 게. 그 다음 왜 그러냐? 비상용 보세요. 비상용. 높이 몇 미터 초과할 때 31m 초과하는 건축물 있지요? 그러면 비상용 승강기 둬야 돼요. 비상용 승강기 하나 더 둬야 돼요. 자, 일반 승강기는 몇 층? 6층. 연면적 합계 2층. 비상용 승강기는 31m 초과할 때 비상용 승강기 하나 더 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건축법 했죠 이제? 지난주 오늘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4월달 기준이니까 다음 달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으면 건축법 배운 거로 오늘 점심 먹고 건축법만 다시 2번 정도 줄친구 위주로 읽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있지요? 건축법 부분만 많을 거 아니에요. 또 홀수 문제만 툭툭툭 배워보는데 중간중간 안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 처리해요. 넘어가. 관계없어요. 다음 달에 할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홀수 문제 한번 풀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읽어요. 그리고 짝서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 읽어요. 홀짝.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읽고 기출된 건축법을 쫙 풀어보는 거예요. 4번 반복했지요. 오늘 종일 건축법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한번 지나갔잖아요. 7개, 8개 중에 항상 5개는 맞춰요. 건축법은 나오기만 하면 자신감 생긴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주에 하는 주택법 있지요. 걔도 그렇게 해보고 정비법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걸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 파트별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점수가 완전히 확보가 돼요. 그래서 항상 고정 점수 나옵니다. 합격해야 돼요. 올해. 그러죠? 이 아들이 뭔짓 벌리지 상대평가 간단해 뭔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문제는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합격해서 우리는 가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